바로 배우 하지원 씨의 건물 매각 소식. 최근 2025년 연말에 5억 원을 주고 재매각을 했습니다. 무려 총 매매가액은 2,548억이에요.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에 잔금인데 신규 법인 기준으로도 금리를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빌딩 패치 2월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따끈따끈한 건물 빌딩 소식을 전달드리는 빌딩 패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도 유익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인데요. 성수동 이슈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배우 하지원 씨의 건물 매각 소식입니다. 2020년 3월에 그 연무장길 인근에 있는 대지 77평에 지어진 신축 건물을 100억에 매입을 하셨는데요. 최근 2025년 연말에 185억 원을 주고 재매각을 했습니다. 액면 차익만 보더라도 85억인데요. 이거를 그 개인 소속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법인 양도세 22%를 제외하고도 약 60억 이상의 차익을 5년 만에 이뤄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평당가 1억 2,8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한 건물인데요. 평당가가 딱 1억이 올라서 평당 2억 3천, 그래서 총 매매가는 185억에 매각이 됐는데요. 요즘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2020년 이후에 외국인들이 아주 급격하게 우리나라로 서울로 들어왔고, 워낙 그 K 콘텐츠, K 뷰티가 흥행을 하면서 성수는 그 자체가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성수동은 2024년 데이터에 의하면 하루 유동인구 평균 유동인구가 약 4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메인 연무장 같은 경우에는 평당 임대료 최고 250만 원까지도 치솟았고, 이에 따라서 매각 대지 평당가 자체도 명동을 따라가는 추이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거래된 연무장 인근의 대지 평당가는 4억 5천까지 찍힌 사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평당 5, 6억까지는 꾸준하게 상승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서울 내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동 자체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에는 단독 그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아마 소속사로 파악이 되는데, 소속사에서 매입을 했고 지금 채권 최고액 90억, 그러니까 100억으로 2020년도에 매입을 하면서 대출을 90억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재무제표가 좋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 소득의 수준, 신용 등급이 높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의 그 대출을 받으신 거라고 확인이 됩니다. 아직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지원 씨 건물 바로 옆에 왼쪽 건물은 또 누구의 건물이냐면 바로 슈퍼주니어 동해 씨가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지금 리모델링 대수선 중으로 확인이 되는데, 당시에 주택을 용도 변경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해서 이거 뭔가 잘못 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에도 많았거든요. 당시 2024년 4월에 120억, 평당 1억 4,600에 매입을 했고, 대수선이 돼서 좀 준신축급으로 다시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옆 건물인 하지원 씨 건물이 최근에 매각된 평당 2억 3천만 원의 대지 평당가를 적용해보면 현재 슈즈 동해 씨의 건물의 가치는 무려 190억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성수동의 매각 사례 같은 경우에는 4, 5년 만에 평당가가 1억씩 올라가는 매각 차익을 몇십억씩 볼 수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비단 꼬마 빌딩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최근에 성수동에서 굉장히 빅딜 거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뉴스인데요. 성수의 올리브영 매장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이 올리브영 매장 팩토리얼 성수가 매각이 됐습니다. 무려 총 매매가액은 2,548억이에요. 여러분, 2,584만 원도 아니고 2,584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최근 이 팩토리얼 성수는 이지스 자산운용이 소유를 하고 있었고, 교보 AIM 자산운용 쪽에 매각이 됐습니다. 지하 4층부터 10층 규모이고 연면적이 6,000평 정도 되는데요. 24년 2월에 준공됐고, 저희가 대지 평당가가 아니라 총 연면적 기준의 평당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하는데요. 성수동에 있는 신축 건물 기준으로는 가장 최고가인 연면
일반적 평당가 4천만 원으로 매각이 돼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전인가요? CJ 올리브영에서 1층부터 5층을 대형 임대를 하게 되면서 랜드마크적인 건물로 다시금 더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성수 얘기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을 다뤘습니다. 젠틀몬스터, 무신사, 크래프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올리브영 또한 성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제가 무신사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수역의 병깁 표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무신사역으로 불리우고 있잖아요. 사실 그 전에 올리브영에서 이미 한번 낙찰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올리브영도 이 성수역을 잡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올리브영 성수점에서만 여러분 월 매출이 약 80억 정도, 그러면 연 매출 같은 경우는 900억이 훨씬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국에 있는 매장 중에서 이 성수역에 있는 매장이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명동 올리브영을 제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만큼 성수동에 오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이 올리브영의 데이터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개점 1년 만에 방문객이 25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올리브영 성수를 방문하는 4명 중 3명은 외국인이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리브영을 싹쓸이 해서 간다. 뭐 일본인, 동남아, 중국인 등등 해서 우리나라의 뷰티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쇼핑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돼서 최근 그 올리브영의 실적 성장세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제 매출 5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성수동 안에서 K-뷰티가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성수동을 투자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최근에 1월에 뭐가 있었죠? 빌딩 시장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금리 발표가 있었어요. 2026년 첫 금리 발표. 사실 작년 연말에는 내년에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시사하는 기사들이 꽤 있었는데요. 2026년 1월 15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리는 2.5%로 동결됐습니다. 이로써 금리가 5회 연속 2.5%로 동결하는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인하 사이클을 중단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행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동결 결정에서 환율이 중요한 이유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말을 하는데 결국은 환율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1월 22일 촬영인데요. 지금 기준으로 환율이 1,460원, 1,480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뭐 1,500원을 돌파할 것 같은, 사실 자주 보지 못했던 환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과 금리 차가 1.2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도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 계속해서 좀 저희가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풀리고, 유동성이 풀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점장님들이나 은행이랑 소통을 하는 상황에서는 신규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좀 4%대 금리를 예상을 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좋고, 은행이 선호하는 업종들, 예를 들면 K-바이오, 제조, 그리고 컨텐츠, 뷰티, 뭐 식품 이런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우대가 또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점과 그 담당 지점장님, 센터장님들마다 결과치가 아주 다릅니다. 뭐 최근에 은행들이 희망퇴직 굉장히 많이 해서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도 많았는데, 이 잔금을 앞두고 계신 우리 복덩이들, 건물주 분들이 계시다면 은행을 다양하게 컨택해서 금리와 한도를 적극적으로 잘해주는 분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에 잔금인데 신규 법인 기준으로도 3.8% 금리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결국은 얼마나 또 발품을 팔고 얼마나 또 그 은행에서 담당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게 성수동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들, 그리고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금리에 대한 얘기 정리해 드렸습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설날을 기준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매입을 원하시는
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물건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올해 매각 생각이 있으시다면 전략을 잘 짜서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빌딩 언니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매입 매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물주의 꿈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